장서궁 교육감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감 선거는 김대중 전 비서실장과 김동완 장학사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광양시장 후보에게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촬영된 드라마 등 영상 편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가 세계적인 호평을 얻으면서 촬영 장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선출됩니다. 전남에서는 교육감 후보로 3명이 표밭을 다지고 있는데요. 출마 계기와 공약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18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장서궁 후보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선거에서 18대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장 후보는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초학력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미래형 스마트 교실 완성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농산어촌 유학 확대 등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자치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의 대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일군 소중한 혁신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아이들의 더 큰 성장으로 단절없이 이어지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과 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대중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등록하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 교육 방향을 지역을 살리고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최하위로 떨어진 수능 성적을 중위권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춰 교육하고 지역 인재 할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남 교육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도록 붕괴 직전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꼭 심판받아서 전남 교육의 발전에 일꾼이 되도록. 김동완 후보는 교사를 비롯해 장학사와 교장 등 경험이 타 후보와 차별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주요 공약은 첫 번째로 지역을 이해하고 학생을 돌보기 위해 교직원을 강제 전보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이 아닌 학생들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 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전남 교육의 지표가 암담합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지, 대안을 드리고자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전남 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꿔보고자 결심했습니다.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남 교육의 4년을 책임질 교육감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성정환입니다. 네, 전남에서 19일 하루 동안 4,932명이 추가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시군별로는 목포 590명, 여수 688명, 순천 810명, 나주 390명, 광양 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출마자들의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한 시장 후보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6명.
후보들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재무 후보는 가장 먼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산업 다변화를 통해서 동쪽은 산업 중심의 도시로, 서쪽은 문화예술과 교육 중심, 주거 중심의 도시로 개발을 발전을 시켜 나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런 키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문양호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KTX 광양 유치를 저는 서울 광양, 부산 광양, 목포 이런 십자형으로 이루어져서 서울과 부산의 자본과 기술 인력이 쉽게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또 관광과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재 후보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생활 권역별 공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광양이 사실은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생활 권역별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예술도시로 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동 유원지 옆에 산을 평지공원화시켜서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서. 문선용 후보는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500여 석 되는데 너무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또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전문적인 예술 공연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과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1,500석 이상 규모의 오페라 공연장을 한번 설립을 해보고 싶은. 서장원 후보는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보건대를 살려놔야 지역 경제가 살고 젊은이들이 여기서 안착을 할 수 있고 또 활기가 찬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광양 보건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드시 지원해서 일단 살려놓고. 정인화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촘촘히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런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광양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아동병원 등 의료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병원을 설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20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비대위의 상식과 도의에 어긋난 제명 처분으로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3년 전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만난 여성이 선거 시기에 맞춰 근거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여인두 후보, 무소속 박홍률, 최홍림 후보가 경쟁할 전망입니다.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 대해 김 시장 측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 차원의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경찰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배우자의 지인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염전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800억여 원을 들여 천일염 생산 자동화 기계를 보급하는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체가 영세해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전남이 드라마 등 영상 촬영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은 215편으로 2004년 전남영상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는 목포 문화원, 옷소매 붉은 끝동은 순천 나간읍성, 지금 우리 학교는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돼 장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분기 선박사고는 52척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8척이 증가했지만 충돌과 좌초, 전복 등 인명피해가 높은 6대 해양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41척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80%를 차지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뜻을 살펴보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원래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 협회 기념 행사 명칭을 장애인의 날로 전환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정 기념일은 아니었는데요.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특히 4월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1년 중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순천교통도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임금 3.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일부 노선의 경우 지연되거나 축소 운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순천 가곡동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충전소는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으로 1시간당 승용차 24대 이상, 버스 6대 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50대를 목표로 버스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스마트 그린 산단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내년까지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되면 지하시설물이 포함된 지리정보 시스템과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에서 독립운동가와 민족교육자로 활동한 성함 김재계 선생의 80주기 추념식이 22일 열립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김재계 선생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억불산 김재계 선생 묘역에서 추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성함 김재계 선생은 1919년 장흥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자금 모금 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장흥에서는 해마다 추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장흥 실버 카페 다울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다울은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에 있으며 지난해 장흥군 노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 12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흥군은 카페 다울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결혼 이주 여성의 취 창업을 돕는 희망문화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문화학교에서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직업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군 희망문화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10여 종의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16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광장에서 오는 23일부터 주말 장터가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는 주말 장터에는 지역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농수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진도구는 오는 5월부터 진도 제주 간 여객선이 취항하면 방문객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